11월 되면은 당뇨병 주간도 있고, 뭐 뇌졸중 주간도 있고, 그런데 봄에 되면은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장애인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의학과는 장애인들하고 상당히 많은 관련이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주제들도 아마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한번 이런 강좌를 통해서 뭐 환자나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에 대한 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환기하고 우리가 좀 더 관심과 이런 것을 좀 주는 주간이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재활입니다. 재활의학과 환자분들 중에 주로 많은 환자분들이 노인 환자분들이고, 노인들한테 이제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도 있고요. 또 이 노인 그 자체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요거 강의 끝나자마자 바로 외부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제 강의는 제 강좌 끝나고 바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구 구성의 고령화, 이거는 뭐 여러 번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65세 인구 비중이 11%, 7%가 넘으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다 그러고 14%가 넘으면 이제 고령 사회가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여기 7%가 넘었던 게 2000년인데 지금 2010년도에 11%고 이제 14%가 넘어가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1%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러는데 굉장히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노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고령 사회로 하고 변화하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하고 급격하게 이제 노인 인구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신문에서 발췌를 한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됨으로 해갖고 생기는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제는 뭐 우리가 해결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재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노화에 따른 건강 문제는 그 신체 활동 부족이 사망의 이제 4번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발생과 건강 악화가 일어나고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와 이제 만성 질환, 이제 노화에 따른 그 자체만으로도 기능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성 질환 때문에 동반된 만성 질환 때문에 신체 활동 부족이 생기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더 저하되고 사회적 고립을 이제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운동을 안 하면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이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대처를 하셔야지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재활 또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재활의 목적은 우리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기능을 회복하도록 도와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 따른 신체 기능의 차이를 보시면 이제 뭐 영어로 돼갖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액티브하다, 아주 굉장히 신체적으로 활발하고 그런 분들하고 시던트리하다, 이것은 이제 가만히 활동을 안 하고 뭐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누워 있지는 않더라도 활동량이 적은 사람들은 처음엔 잘 모른다는 거죠. 20대는 잘 모르다가 40대 되면 차이가 요만큼 벌어져. 60대 되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져. 어차피 나이가 들면서 기능이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폭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운동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노인의 주요 4대 장애는 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그 다음에 균형 능력이 저하됩니다. 근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감각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실금, 소대변 실금이 또 문제죠. 인지장애,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부동하고 균형 능력 저하는 운동 또는 재활 치료로 극복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을 위한 신체 활동 공고사항을 보시면 앉아있는 시간보다는 자꾸 움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 강도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가급적 격렬한 운동으로 시작하지만 격렬하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은 조금 피하시고요. 운동량은 증가시키되 이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고 근력 운동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환자분들 나이는 비슷해도 어떤 분은 아주 활동적인 분들은 신체 기능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고 같은 나이라도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그룹 운동이 좋고요.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신장, 콩팥 이상, 심장, 폐 이런 질환들이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 위험 인자를 개별 관리하고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건데 주 한 2, 3회 정도는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8번에서 12번, 한 10번 정도 아령을 생각하시면 한 10번 정도 들 수 있는 운동을 한 10번씩 한 번에서 한 3번 정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아령은 또 너무 무거운 걸로 해도 안 되고 너무 가벼운 걸로 해도 안 되고 큰 근육 위주로 하고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의 70 내지 80% 무게로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 근력 운동, 상지 근력 운동, 체간 근육 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젊은 사람들이 모델이긴 하지만 이렇게 쭈그려 앉는 자세가 되겠죠. 쭈그려 앉는 하지 운동. 이런 게 힘들면 의자 같은 걸 붙잡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체간 근력 운동 같은 것은 누워서 엉덩이 들기 이런 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지 근력 운동. 상지 근력 운동은 이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이 자세가 뭐냐면 사실은 엎드려 있는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봐도 누워 있는 거는 잘 하시는데 엎드려 있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누워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엎드려서 더 좋게는 팔꿈치를 반만 이제 펴고 있다거나 아니면 쭉 뻗는 거. 그것만 해도 허리 스트레칭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더 좋게는 이런 팔굽혀 펴기 이런 것도 하면 좋겠고, 상지에 요새 그 스포츠 센터, 피트니스 같은데 이렇게 가보시면 무게를 꼭 무거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 그 대신 적절하게 교육을 받으셔갖고 이런 근력 운동 이런 거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것도 많고, 아령 이런 거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근력 운동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막 뛰면서 하는 그런 운동도 괜찮지만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실내 자전거 이런 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홈쇼핑 봤더니 제가 물건을 2개나 샀어요. 한 번은 이제 자전거를 하나 이렇게 션리가 하는 엑스바이크라고 하는 실내용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막 그걸 보다 보니까 저거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며칠 내로 이제 배달이 된다 그러는데 배달해서 다행히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안 되면 반품도 받아준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해보려고. 근데 사실 나가서 산보하는 것도 괜찮고 다 좋지만 또 날씨가 춥거나 길이 미끄럽거나 아니면 비가 내리거나 이럴 때는 집안에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실내용 자전거가 관절에 무리도 없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수영 같은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산보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좋겠고, 자기 이제 기능에 맞춰갖고 한 몇십 분, 한 30분, 40분씩 이렇게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운동해야 되겠고요. 실내용 자전거. 그 다음에 유연성 운동 같은 거, 이제 요게 스트레칭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운동은, 어디 보면은 요새 복지관 이런 데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급격하게
구부렸다 폈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요. 한번 하시면 이렇게 지그시 한 번에 한 20초 이상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반동을 주면은 반동 때문에 근육이 긴장을 해갖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지그시 해주고요. 가능하면 주요 근육, 관절을 전체 다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 운동, 다리 당기는 운동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우리 병원에 스포츠 센터에서 가갖고 한번 스트레칭 하는 걸 한번 따라해 봤는데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저보다도 훨씬 더 몸이 더 유연하시더라고요. 꾸준히 아마 요가는 조금 또 이게 동작이 좀 과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걸 단체로 하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거나 살짝 몸을 든 자세, 다리 당기기 뭐 이런 등등은 뼈에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많이 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도 또 시계가 있네요. 이게 보니까 아직 날씨가 오늘은 또 뭐 굉장히 좀 추워졌다 그러고 사실 지난주에 장애인 보건법이라고 하는 공청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의사당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의학계로서는 그런 장애인 보건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여의도를 갔었죠. 그래서 여의도를 갔더니 그날부터 여의도 이제 봄꽃 축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봄 4월이 됐지만 바람이 얼마나 불고 좀 추웠습니까? 그랬더니 벚꽃이 군데군데 피고 아직 다 안 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번 주가 오늘 좀 지나고 나서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봄꽃이 뭐 이제 활짝 필 것 같은데 아마 뭐 여의도도 있고 우리 정고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석촌호수도 벚꽃이 좀 유명하다 그러고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사람들 아주 많은 데는 아니시더라도 한번 그것을 좀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운동이 균형 운동이 되겠습니다. 균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낙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근력이 약화가 돼서도 그럴 수가 있겠고 균형이 감각이 떨어져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뭐 아니면 또 눈이 또 침침해지잖아요. 나이 들면서. 그러면 앞에 장애물 같은 게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균형이 자칫하면 잃고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균형 때문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다는 거죠. 넘어지게 되면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 골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고요. 골절 한번 생기면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뭐 요새 수술을 해서 빨리 재활치료를 받으면 괜찮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병원 생활을 오래 해야 되고 그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균형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치, 태극공 같은 건데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우리나라는 많이는 안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것이 노인 균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이런 그 밸런스 같은 거. 그래서 일본에 갔더니 일본의 도요다에서는 이제 균형 훈련하는 그런 로봇도 뭐 이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훈련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행 및 이동 보조기구를 이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근력이 약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차라리 혼자 걷거나 그러시는 것보다는 보조도구를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지팡이나 뭐 이런 워커나 뭐 이런 걸 갖고 다니라 그러면 남들 눈에 띈다고 굉장히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그 어르신 노인분들은 보면은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은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우리나라도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던데, 유모차 비슷하게 해서 거기다 짐도 싣고 가다가 의자 비슷하게 해서 앉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령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 이목보다는 본인의 이제 자신의 그런 신체 활동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잘 못 걷는 분들도 보조 메커니즘에 의한 액션만 이렇게 시험 자체를 앞으로 가져가서 폴이 익스파이스 때 리플렉스를 막아주는 그런 메커니즘만 갖고서 보여주듯이 리플렉션을 표시해준다? 그거는 안에서 폴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여기 엑스레이 보면은 여기 연골이 완전히 다 따라서 워낙은 이렇게 조금 공간이 떠 있어야 되는데 이 왼쪽은 조금 덜하죠. 오른쪽은 완전히 관절이 붙어버렸어요. 연골이 다 따라갔고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변형이 이렇게 심하게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이 생기죠. 이 나이를 먹으면 관절을 많이 쓰게 되면 이 퇴행성 관절은 오게 돼 있고요. 특히 여자분들이나 특히 비만이 되면은 관절에 무게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면 쓸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겠죠. 주로 제일 큰 문제는 통증이겠고요. 그 다음에 뻣뻣해지는 거,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관절 변형 같은 것이 문제가 되겠고, 그래서 치료는 통증을 이제 줄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절 손상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같은 비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이런 통증이 있고 이럴 때는 소염 진통제 같은 걸 쓰기도 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 치환술이라고 해갖고 관절을 이제 인공관절로 바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약물 치료는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감소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체중 감소. 그 다음에 운동. 그 대신 또 달리기라든가 테니스, 농구 뭐 이런 충격이 쿵쿵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그 문제가 될 것 같고 수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클링 실내 자전거나 뭐 실외 자전거 그거는 체중 부하를 안 하기 때문에 관절에 좋습니다. 계단 오르기 같은 거 특히 계단 내려가는 거는 무릎에 충격을 이렇게 주기 때문에 좀 안 좋고요. 수중 운동, 실내 자전거 뭐 이런 것이 좋고 또 심한 경우에는 물리치료, 그 다음에 지팡이나 보조기, 무릎 보조기 같은 게 도움을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그리고 글루코사민 뭐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관절 내 주사를 하거나 하이알루로난, 이거는 연골 주사라고 아마 알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그 연골 주사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걸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문제가 낙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운동 능력이 저하되고 근골격 및 신경계 질환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지면 골절 등의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고요.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이게 더 큰 문제가 골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골절 때문에 고관절 골절이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이런 관절 치환술 뭐 이런 것도 받게 되고 그리고 낙상 사고가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집안입니다. 집안. 바깥보다는 집안, 실내에서 대부분 물어보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갖고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화장실, 방 안, 거실 뭐 많고 그래서 이런 집안을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거 물기가 있거나 끈 같은 게 있거나 어둡거나 뭐 신발 같은 거 이렇게 꺾어 신고 다니거나 이런 건 굉장히 안 좋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실내를 환하게 하고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욕실 같은 데서는 특히 좀 노인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옆에 꼭 붙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 양말 같은 것도 이게 끈끈한 거 고무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것도 있고 이런 패드 같은 게 달려 있는 실내
속옷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먹고 있는 약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필요한 약 아니면 줄여서 드셔야 되겠고, 지팡이나 이런 보조기 같은 걸 잘 좀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예방하시는 것이 더 좋고요. 골절이 일어나면 진단을 잘 해서 골절이 있을 때는 빨리 수술 같은 것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수술하면 빨리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수술하는 목적은 조기 보행, 조기 재활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